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의 딱 중간 시점인 12시 반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때 매매를 보통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무르익어 가지고 그날의 어떤 시세를 막 분출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장 중간에 애매한 시점에서 정확한 타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카스텔 바작 같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길게 물리는, 긴 윗꼬리에 꽁지에 대롱대롱 물리는 그런 뇌동매매에 휘말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11시 넘어서 2시 요 사이에는 어떤 명확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매매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저 같은 경우엔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직장을 다니시거나 다니고 있는 경우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할애할 수 없겠지만, 이제 집에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자율적인 시장을 보는 게 가능한 그런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그날 저녁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건식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좋은 흐름이라는 것은 종목들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41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오늘 굳이 매매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들을 검색될 수 있게 해 놓는 것이죠. 예를 들면 텔레필드 같은 경우에 증자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241선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요런 종목들만 나에게 골라달라 라고 조건식을 정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 이외에 또 거래량이 터진 것들을 골라달라. 그리고 나서 VI가 조금 자주 걸리는 종목들을 골라달라. 그리고 상한가가 뜬금포처럼 터지는 것들을 나한테 골라달라. 그래서 이 네 개를 종합해서 봤을 때, 물론 요 각각의 조건식에 만족하는 것들을 보면서 차트의 매물 정리를 해석하면서 종목을 골라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를 보고 있는데, 오라, 여기서도 걸리고 여기서도 걸리고 여기서도 걸리네, 세 가지가 같이 걸렸다, 그러면 뭔가 의미 있는 변동이 일어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골라내서 면밀하게 차트의 언어를 좀 해석하고 매물 정리의 개념을 가지고 그것에 입각해, 그 기준에 입각해서 종목들을 살펴보면 의미 있는 변동이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일어날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골라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한가이면서 아니면 높은 퍼센테이지로 급등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들을 골라달라, 이렇게 말해 놓을 필요 없이 이렇게 거래량과 급등률만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확률이 높았다라는 확률상의 확률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또 그 골라낸 종목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골라내는 과정이 거치고 나서 종목이 최종적으로 남아 있을 때, 그 종목이 만약에 급등을 한다면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자신 있게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흥국 FNG를 제가 오늘 봤는데,
자, 흥국 FNG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상장할 때서부터 계속해서 눈여겨보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 여기 지금 수렁을 한번 만들고 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마치 큰 그릇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타고 야금야금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미리 보고 있었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여기 DR텍서부터 다우기술까지를 제가 골라봤는데요. DR텍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보면서 왜 이 종목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왜 조금 유의미하게 볼 근거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R텍 같은 경우에 자,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드문드문 꽤 크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렁이 나왔고, 수렁이 나온 이후에 그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분이 받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241선, 일봉상이 241선으로 봤을 때, 자, 노크를 여기 지금 수렁 이후에 자,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오랜 기간 지속했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럼 이 오랜만에 올린 종목을 여기서 그냥 꺼트릴까요? 아니면 뭔가 시세를 살려낼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SH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보시면 수렁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241선 밑으로 있다가 왜 갑자기 상한가를 만들어서 31선 위에다 얹어 놨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발바닥 저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세팅이 마무리되고 시세가 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발바닥 각지를 찾아낸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SH에너지화학도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고, MI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적색 양봉을, 월봉상 양봉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고, 그 와중에 뜨문뜨문 거래량이 실리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월봉을 봤더니 자, 241선을 뚫어서 완전히 30일 이평선에 얹어 놓고 정배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보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고요. 골드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자,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재무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변동폭이 현란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해석만 해드리면, 자, 가만히 있던 주식이 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그리고 다시 급락을 떨어뜨렸을까? 여기에서 판단을 하시고 골드퍼시픽도 한번 봐볼 만하다. GL팜텍도 그런 개념이고, 그런데 자, GL팜텍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꼬꾸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깊은 수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환이라고, 자, 투자 환기, 투자 주의 환기 종목이란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일단은 주린이 분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고, 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자, 가만히 있던 주식이 갑자기 추세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추세 타고 가는 종목을 계속 추세가 이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조금씩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자, 요게 또 한번 힘을 받으면 무섭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 타고 간다고 해서 덜컥 살 게 아니라 한번 지켜보고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완연한 상승 추세다라는 판단, 확신이 들었을 때 접근해 볼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이제 여기도 한번 유의미하게 지켜보면 되고, 자,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 상한가 급락
자, 여기 보시면 급락. 그 수렁 만들고 나서 난데없이 상한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죽거든요. 여기서 죽었을 때 그 다음 반등이 언제 나오는가를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괜히 만든 상한가인가 아니면 정말 탈출하기 위한 상한가인가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이걸 미리 덜컥 살 것이 아니라 한번 의미하게 계속 지켜볼 가치는 있다는 말입니다. 유진 로봇은 증이니까 일단 빼도록 하고요. 하지만 이 로봇 관련 회사들은 계속해서 다른 회사들도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어마막지하게 오른 것 같지만 요 오늘 첫날 띵 하고 이 갭으로 올라왔던 이 캔들의 의미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심상치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잘 갈 때는 2만 원 가까이까지 가던 주식이었고 그 중간에 지금 보시면 하염없이 떨어지다가 여기 수렁이 한번 나오고, 자, 코로나 때 수렁이 한번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그 밑을 빼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곳 같은 경우에는 자, 30일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 초보자분들은 아예 보지를 않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한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자, 한화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자, 한화 에로스페이스를 보시면, 자, 한화 쪽에 뭔가 조금 훈풍이 불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자, 지주회사 한화라는 지주회사를 오래 장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자, 지금 계속해서 의미 없이 정말 변동폭도 미미한 종목이 241선 올라가고 나서 자, 마구마구 흔들어내다가 이제 완연한 추세, 전고점까지 뚫고 나서 추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의미하게 봐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자, 비덴트는 정말 힘이 좋거든요. 그런데 오랜 잠복 기간 후에 처음 들쑥날쑥, 들락날락, 흔들흔들, 마구마구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요거는 기다렸다가 한번 당구고 갈지 아니면 그냥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흔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봤을 때 그냥 그날 덜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목을 사도 수익이 나도 하염없이 가지는 않고 하염없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을 좀 해야 되고, 그 종목의 거래량과 그 종목 안에 계시는 그분의 어떤 패턴을 조금 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덜컥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정말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은 이런 걸 세심하게 그 변화를 느끼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덜컥 샀다가 오지게 물려가지고 내가 잘못 샀구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 신중하게, 제가 종목을 이렇게 골라내는 프로세스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대충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을 지금 골라놓은, 디알텍부터 여기까지 골라놓은 이 종목을 그냥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재무 5가지 체크 포인트까지 확인을 해준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장 중간에 이제 제가 보통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종목 하나하나를 차트로 일단은 예쁜 차트, 몸짱 차트를 찾아낸 후에 저녁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무게를 실어야 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반찬값으로 생각할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나름대로 제 프로세스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저평가 되었는지 고평가 되었는지는 BPS를 봐야겠지만, 일단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240일 밑으로 하염없이 정말 1년 가까이 기던 종목이 왜 갑자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어 올라오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자, 다우 기술. 다우 기술은 딱 차트만 봐도 우량 회사. 보지 않아도 이건 우량 회사. 이런 건 가지고 있으면 자, 돈 되는 주식.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똑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매수에 자신감이 생기는 종목이 있고 요거는 정말 사면 안 되겠다라는 종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 눈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 요거는 총 없이 전쟁터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신중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꼽사리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지금 여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자, 일명 꽃버스 곱하기로 먹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하염없이 오르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가는 종목이라서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이 차트를 만약에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긴 수렁이 될 테고, 수렁 다음엔 이런 급등이 나온다. 그럼 반대로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깊은 수렁, 반대로 말하면 코스피 지수의 급등, 거품, 버블 이 정도가 나와서, 자, 코덱스가 약 한 1,500원에서 1,200원까지 한번 훅 담그고 나서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변동성의 시장이고 굉장히 변동폭이 큰 종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소한 반절은 떼놓고 주식 투자를 하라. 물론 자신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주린이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반 정도 아니면 25% 정도만 가지고 주식을 하고, 나머지는 정말 줍줍, 나중에 줍줍의 기회가 왔을 때까지 기다려서 지수의 움직임과 정확하게 웨이브를 타면서 매매를 하시면 나중에 웃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일종의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좋은 흐름 2021을 보면 이 변동폭이, 자, 고가가 16%인데 현재 2%입니다. 벌써 여기 꽁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은 벌써 사는 첫날 마이너스 15% 시원하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장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수가 굉장히 상승하는 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중간에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좋은 종목 많이 골라놨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종목 로테이션 좀 순환하면서 좋은 종목들 또 다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